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리에이팅이다. 청춘들을 위한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안녕하세요. 마이리얼 캠퍼스의 힙합 부시기 힙합 교실의 진행을 맡은 랩과 비트메이킹을 하고 있는 올드클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 같이 힙합을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래퍼 정성민 씨, 힙합 전문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래퍼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힙합의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씨 오늘 그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긴장은 좀 안 되시나요?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얼어 있어요, 제가. 저도 공연하는 것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공연도 안 한 지 좀 네, 오래돼서 그렇죠. 네. 그렇죠. 긴장이 많이 되니까 일단 바로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힙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성민 씨, 힙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힙합이란 게 네. 힙과 합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네네. 1970년대 초 브롱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흑인 빈민가들이 주로 살고 있었으며 또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흑인들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또 이렇게 힙합의 주요 요소로는 DJ, MC, 비보이 네. 그리고 그래피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힙합의 4대 요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네. 힙합은 즉 문화이자 흑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그래피티가 그 저희가 그 벽에다가 막 그 네, 네. 아트돼 있는 거 그죠, 그래피티 맞죠. 맞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DJ라든지 MC가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을 좀 지칭하고 비보이는 이제 댄서들 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힙합 문화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힙합 문화 중에 MC가 저희가 뭐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MC 메타, 뭐 MC 그리 이런처럼 네. 그 래퍼들 이름 앞에 MC를 붙였었는데 네. 그 MC를 붙였던 이유는 뭘까요? 이 MC라는 단어가 네네. 이제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의 약자로서 네. 여기서 유래되었는데 이후로는 무대 위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렇게 붙여졌었는데 이제 이게 네네. 현대 와서는 뭐 마이크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로폰 체커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무대 위에서 관중을 휘어잡는다 해서 Move the Crowd라고도 불리게 되었는데 뭐 편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네. 마이크로폰 체커를 많이 사용하고 네네. 있죠. 그럼 저희가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냥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DJ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DJ가 이제 뭐 DJ를 하시는 분 혹은 또 프로듀서를 다 DJ라고 보통 크게 지칭하는데 네.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DJing 플레이어를 보통 DJ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좀 뭔가 일단 1교시의 첫 번째 순서인 힙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힙합의 4대 뭐 문화 요소 정도를 조금 알아봤는데 벌써 조금 뭔가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랐던 거라서 힙합 힙합 전문가답게 좀 많은 걸 알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샤웃이나 아니면 스웩 이런 힙합 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좀 슬랭이라 그러죠. 네. 슬랭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힙합에서 이제 슬랭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써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슬랭은 은어, 속어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근데 되게 저희 주변에서 많이 쓰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슬랭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이제 첫 번째로는 스웩.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스웩은 뭐 허세를 부리는 듯한 뭐 느낌을 주고 또 잘난 체를 하고 의시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곤 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끼라는 래퍼가 이제 되게 많이 유행을 시켰던 단어고 단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웩에 대해서 좀 막 그런 이런 느낌으로 스웩 이런 느낌을 조금 스웩 뭐 뭔가 내가 그냥 겉멋을 표현하는 그죠. 단순히 좀 그런 느낌. 좀 자신감을 나타내는 듯한 나 스웩 있다 뭐 이런 느낌. 저는 여태 스웩이 없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자신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라웃에 대해서도 조금. 네, 이제 알겠어요. 샤라웃은 뭐 감사와 존중을 표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인데 네. 뭐 샤라웃 뭐 올드 클로우즈 뭐 네. 샤라웃 누구누구 이럴 때 이제 리스펙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쓰는 단어예요. 좀 존경과 그죠? 그런데 네. 내가 그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그죠. 담아서 그죠? 제가 앞으로 샤라웃 정성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샤라웃 올드 그리고 클로우즈. 교수님 제가 샤라웃 오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라웃이 그냥 그 샤라웃이란 단어가 성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과 이런 걸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저희가 뭐 공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공연할 때 뭐 나에게 비트를 만들어준 분한테 뭐 샤라웃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맞아요.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샤라웃 모두들 저희가 여러분들도 샤라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세 번째는 네. 이제 AKA라고 해서 as, known as의 약자예요. 네. 뭐 이제 자신의 예명, 그다음에 자신의 랩네임을 소개할 때 이제 많이 쓰곤 하는데 뭐 이태현, AKA 올드 클로우즈 네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쓰이곤 해요. 그럼 제 이름이 본명이 이태현이니까 네. 뭐 이태현 AKA 올드 클로우즈 네. 뭐 정성민 씨는 아직 예명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뭐 뭐- AKA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제 본명을 그냥 아, 네, 말하면 되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다음 조금 더 하나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정말 많이 썼어요. 이거는 플렉스. 맞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작년인가? 같아요. 작년에 네. 좀 많이 유행했죠.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슬랭인데 네네. 이게 이제 플렉스는 이제 스웩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뭔가 자신의 소비를 과시할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뭐 나 오늘 플렉스했다, 나 오늘 뭐 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플렉스. 네. 근데 이걸 플렉스가 조금 거금을 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물건을 샀을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막 오늘 편의점 가서 할인 플렉스했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해도 괜찮나요? 그죠? 뭐 이게 거액이건 소액이건 상관없이 나의 이전 소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한때 SNS에서 네. 해시태그로 이제 엄청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나 뭐 이거 샀다, 나 이거 오늘 플렉스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네. 그렇군요. 플렉스 말고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플렉스, AKA, 샤라웃, 뭐 스웩 이런 거 말고도 좀 여러 슬랭들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요즘에 좀 호미라고 네. 호미가 있죠, 그렇죠? 그죠? 뭔가 그냥 친한 친구들. 네. 빠끄는 이제 뭐 그 염따의 시그니처 그거, 네, 그런 느낌인 거고. 그거는 뭐 한국 코리안 슬랭이라고 그렇죠, 보셔도 될것 코리안 같은데. 슬랭이라 네. 할 수 있죠. 외국 힙합에서도 플렉스를 많이 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죠. 그 슬랭이 미국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 속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미국에서 온 단어고 맞아요. 플렉스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물 건너서 한국으로 온 거죠. 네네. 그죠? 그리고 뭐 요즘 고등 래퍼를 제가 봤었는데 슬라임이라는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슬라임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뭔가 호미보단 조금 더 그죠? 딥한 네. 뭐 친한 뭐 자신과 진짜 피를 나눈 친구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 슬라임이라고 최근에 보통 많이 이제 화두가 됐던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뭔가 장르로도 이제 파생이 됐던 것 같아요. 슬라임 맞아요. 그 슬라임 친구, 친한 친구 진짜 그죠? 딥하게 친한 친구, 피를 나누는 형제 뭐 이런 느낌으로 호미들보다 조금 더 딥하게 슬라임이라는 표현을 마이 슬라임, 성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랭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아마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미국에서 먼저 그런 단어가 쓰인 이후에 저희가 한국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기 이제 슬랭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다음 뭐 이제 힙합 음악에 대해서 조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힙합 음악만이 갖고 있는 네. 좀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힙합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네네. 가장 큰 특징은 독창적인 이제 가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발라드나 댄스 이런 타 장르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제 뭐 돈과 마약 이런 정치적인 주제들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루며 그리고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지역을 네. 이 가사에서 엄청 드러내요. 그리고 강조하고. 근데 또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 같지만 누구보다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사에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힙합이라는 게 네. 조금 뭔가 자기 자신의 흑인 분들이 힘들었던 삶과 이런 걸 조금 돈을 벌어야 그죠. 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마약을 판다든지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조금 경험적인 내용들을 네. 이게 가사로 좀 직설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거죠. 다 리얼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뭔가 힙합에 대해서 편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사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들 멋대로 살 것 같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좀 거칠고 무서운 느낌이 난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힙합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가사 때문에 조금 그런 이유가 좀 더 많을까요? 그죠. 아니면 저희 같은 또 이런 덩치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랩을 해서 힙합을 해서 그런 게 또 아닌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네.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유교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힙합은 아까 말했듯이 물 건너서 온 미국 문화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흑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만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약을 배달하고 그리고 또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 꿈만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쪽 삶이 조금 그죠. 그렇다 그죠. 보니까 좀 거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힙합이 아무래도 더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다음에 힙합이 크게 네. 그 장르적으로 들어가면 네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여러 파생된 장르들도 있지만 네. 크게 트랩과 붐랩이라는 장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트랩과 붐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붐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더 서사적으로 가사에다 풀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런 특징의 큰 메리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또 트랩 장르에서는 네. 특징은 아무래도 타이트한 비트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반복되는 플로우를 자주 사용하는데 좀 신나는 음악이죠 보통. 그죠? 신나는데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비트가 되게 어둡고 네. 또 폭력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실제 마약 거래에 대한 가사를 진짜 쓰고 거기서 또 생겨난 장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분은 트랩인가요, 붐랩인가요?로 물어보셨는데 이거 좀 이따 저희가 또 말씀도 드릴 건데 앞서 가신 네. 저희는 거의 트랩보다는 조금 붐랩 위주의 음악을 하고 있긴 해요. 좀 크게 보자면.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무래도 비트메이커다 보니까 붐랩이라는 음악에 뭐 좀 리듬적인 구성 요소로 좀 말씀드리면 쿵빡 쿵쿵빡 이런 좀 둔탁한 드럼 사운드에다가 그다음 옛날에 뭐 고전 음악들 있죠. 네. 뭐 재즈라든지 소울, 뭐 펑크 이런 걸 멜로디로 조금 샘플을 가져와서 멜로디로 얹은 그런 노래를 붐랩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 트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하이에 치치치치 뭐 이런 소리가 조금 잘게 쪼개진다든지 아니면 808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둥둥둥둥 뭐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걸 보통 이런 드럼 비트에다가 드럼 베이스 느낌의 네. 고음을 찌르는 신디사이저가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좀 트랩이라고 하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요? 네, 붐랩이나 트랩 중에 너무 많은데 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는 아티스트 붐랩 장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 그런 90년대 뉴에라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때 시대에 뭐 빅이나 그런 뭐 비겔 이런 동부 힙합을 했던 그런 아티스트들 근데 지금은 다 한국 죽었어요. 아티스트에서 돌아가신 분들 말고 한국 아티스트 한국 아티스트 네, 한국 한국만 아티스트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덕화예요. 덕화이언 오 저는 빈지노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붐랩이랑 트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음악도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먼저 네. 재즈팩트의 그 재즈팩트라는 그 빈지노와 시미트와이스가 같이 이제 뭐 팀을 결성했던 건데 이 아까워라는 곡이 대표적인 붐랩 장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 훨씬 짧아 그래서 진짜 재즈한 느낌이 우린 다투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너를 만나는 이게 벌써 요 음악 자체가 그 재즈 멜로디는 재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쿵 드럼 자체가 네네. 쿵, 빡,
쿵빠, 쿵쿵빠 이런 식으로 리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분배 비트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죠. 그럼 분배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트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트랩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 슈퍼비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슈퍼비 혹시 슈퍼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트랩 슈퍼비의 허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다 아신다는. 이건 이제 트랩 전형적인 트랩 비트거든요. 한번 틀어드릴게요. 좀 박자가 조금 이렇게 이전 거보다 조금 잘게 빠르죠 벌써? 하이에 지금 잘게 그렇죠. 쪼개지고 이런 있죠. 그 치치치치거리는 거기 하이에서요. 그렇죠. 딱 들어도 그냥. 그렇죠. 전 분배비랑 아예 좀 느낌이 다르죠. 좀 분배분 조금 뭔가 나근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리듬을 타는 느낌이었다면 트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신나는. 그리고 또 가사도 지금 시작하고부터 계속 돈 얘기만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돈 얘기랑 네. 돈, 마약, 뭐 여자 그죠? 이런 내용이 조금 그죠? 트랩에 네. 많은 편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트랩도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르가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분배분 이제 뭐 나플라, 오웬 네. 뭐 이런 대표적인 네. 좀 유명하신 아티스트들이 있고 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빌스텍스 그 전 트랩 바스코라 데디. 그러죠. 트랩 트랩 데디. 데디. 예. 바스코 뭐 어니듀케이티드 아. 아니면 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슈퍼비 네. 뭐 이런 크게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보통 저희 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노래도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노래를 몇 틀어드릴 건데 이 노래가 분배비인지 트랩인지 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배웠으니까 한번 이 노래가 트랩인지 분배비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머시베놈의 그 알려 좀 주쇼라는 곡입니다. 이게 트랩인지 분배비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분배비일까요, 트랩일까요? 살짝 어려운데요? 성희 좀 어려우신가요? 네, 좀 어려워요. 저는. 어려우시면 음악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머시베놈이 요즘 진짜 쇼미더머니 나와서 엄청 유명해요. 그죠. 저도 좀 보고 나서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네. 분배과 트랩 여러 이제 올라오시는데 분배 같다. 그러네요. 분배비 조금 더 많네요. 분배비 좀 더 많은데요. 이게 분배비인가요, 트랩? 이게 이건 트랩 비트인데 드럼이 좀 그 슈퍼비보다 조금 좀 살짝 템포가 늦춰서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이 근데 리듬은 전형적인 트랩 리듬이어서 맞아요. 좀 뭔가 신나는 느낌의. 그래서 이건 트랩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들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엔 양홍원의 아침에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분배비일까요, 트랩일까요? 저는 이거는 이거 딱 이거는 이제 전주만 들어갈 것 같은데. 인트로만 들어도 네네. 느낌이 어렵나요? 저희도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난이도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머시베놈 아니에요. 이거는 딱 들어도 그냥 그렇죠. 그죠? 네. 분배인지 트랩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정민 씨는 아시죠? 이거는 인트로부터 느낌이 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인트로부터 처음에 네. 그냥 재즈풍 느낌의 멜로디가 전해졌고 드럼도 그렇고 쿵빡 쿵쿵빡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 딱 잘 나타내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노래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분배비 약간 리듬 타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고개를 맞아요. 끄덕끄덕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가사적인 느낌도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좀 대중들이 듣기 편한 네. 그런 가사 내용이다 보니까 자기의 얘기랑 솔직한 그런 데서 저도 분배비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기 AA 하게 되면 트랩이냐고 여쭤보셨는데 AA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 양홍원이라는 래퍼가 AA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배비랑
분배비랑 트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성민 씨는 어떤 장르를 하시는지? 저는 근데 거의 가리지 않고 근데 곡이 좋으면은 네네.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마다 꽂히는 또 사운드나 또 유행하는 그 당시에 지금 유행하는 뭐 사운드 아니면 또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네네. 노튜브를 들어가서 타입비트를 디깅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은 이 장르의 경계가 많이 또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조금 딱 전형적인 힙합이라기보다는 힙합과 뭐 팝이 섞였다든지 힙합과 락이 섞인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좀 네.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좀 경계가 조금 허물어진 것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힙합 장르까지 좀 알아봤으니까 그다음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성민 씨는 래퍼 위주시고 저는 비트 메이킹 좀 위주다 보니까 좀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2교시에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음악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멜로디랑 이런 그 비트랑 이런 걸 만들기 전에 노래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너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너튜브 하시는 네. 분들도 이거를 너튜브를 하시기 전에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죠. 보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명. 저희가 예명을 만들어야 네. 그다음 이제 활동을 이어가니까 예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름이 있어야 저희가 뭔가 그다음 기획도 짜고 그죠. 비트도 나오고 그죠. 뭔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명은 저희가 예명 만들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명이 올드 네. 클로즈인데 네. 그래서 올드 클로즈를 예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뭔가 그냥 이름에서 그냥 단순한 따왔거든요. 제가 원래 어릴 때 이름이 헌호였어서 가지고 네. 헌호에서 그냥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혼옷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올드 클로즈라고 그냥 진짜 의미 없이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 다른 이 이름을 짓기 전에 다른 래퍼들은 래퍼들의,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뭐 사이먼 도미닉 다들 아시죠? 유명하죠. 사이먼 도미닉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에서 악역 이름이 사이먼이었는데 거기서 그분에게 조금 영감을 받아서 사이먼을 가져오고 자기 자신의 세례명인 도미니코를 따서 그걸 합쳐갖고 사이먼 도미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지노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미국 래퍼 벤지노의 지노랑 자기 본명의 임성빈 빈을 따와서 빈지노라고 합쳤다고 합니다. 근데 딱히 뭐 그렇게 깊은 뜻은 없네요. 다 그냥.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예명까지 지었으면 네. 음악을 만들 때 네. 그 다음 음악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명도 이제 지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음악을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사를 쓰려면은 네. 어디선가 아웃풋을 통해서 영감을 저희가 또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감을 통해서 또 시상을 떠올려야 되는데 태연 씨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영감을 이제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감을 받을 때 저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트랩보다는 뭐 붐랩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가사를 쓸 때 예를 들어 밀린이랑 네. 곡과 컴다운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제 뭐 엑스 걸프렌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쓴 적도 있고요. 뭐 삐진 여자친구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좀 쓴 것도 있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올게 네. 망원 이런 곡이 있는데 이런 곡 제목의 곡들은 이제 그 저희가 그 부모님이랑 저희가 음악하는 것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조금 살짝 있어서 팀원들이랑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망원동에서. 그래서 그때 망원동에서 살았던 내용을 이제 가사로 담아냈고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돌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담고 있듯이 좀 제 얘기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가사 영감을 받을 때. 그럼 청민 씨는 어떻게 가사 작업을 좀 하시나요? 근데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경험하고
느꼈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이제 곡을 만드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근데 제가 이제 믹스테이프를 발매를 했는데 네. 이 믹스테이프의 작업기를 이제 살짝 말씀드리자면 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음흠.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한번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믹스테이프요? 네, 네. 뭐 반응은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뭔가 이제 숙제처럼 네. 놓여진 게 이제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첫 믹스테이프다 그죠? 보니까 네. 조금 더 애정을 담았던 만큼 아쉬움도 조금 네. 있는 법인데 그 제목 중에 365일이 들어가는 제목 있죠. 맞아요. 그게 제 타이틀곡이에요. 그거를 제가 진짜 좋게 들었는데 이제- 뭐 요즘 그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붐백, 뭐 트랩 이런 장르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싱랩 이런 걸 네. 오토튠을 많이 사용한 네.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트렌드에 맞춰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좀 잘 못하거든요. 오토튠 넣고 이런 걸 잘 못해갖고. 저는 항상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믹스테이프이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아. 믹스테이프이 뭔지 조금 좋은 말씀 주세요. 질문이신데요. 네. 네. 믹스테이프라는 단어가 진짜 되게 이런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믹스테이프라는 것도 힙합이 나온 문화 중 이제 하나인데 네. 이제 대중가요 같은 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뭐 정규 앨범이라던가 그렇죠. EP라던가 네. 싱글이라던가 이런 단위로 이제 앨범을 많이 낼 거예요. 근데 믹스테이프라는 앨범으로 내는 거 본 적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 다른 장르에는 믹스테이프는 안 나죠. 없어요. 힙합 네, 장르에서. 힙합 장르에서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믹스테이프의 유래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믹스테이프의 유래는 초기에 랩 또는 R&B 등의 가수의 곡을 리믹스를 해서 길거리에서 무료로 발매하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이제 메이저 래퍼들의 비트나 아니면 너튜브 타입 비트의 가사를 얹어서 네. 작업을 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무료 배포이기 때문에 비상업 용도를 띄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으니 이런 네. 아마추어 래퍼들이 이제 자신을 어필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앨범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그 리믹스 같은 네. 그 기성곡을 리믹스해서 네. 좀 배포하는 용도였는데 그죠. 이게 요즘에서는 자신을 뭔가 무료로 네. 상업적인 음원을 내기 전에 자신을 일단 홍보하는 느낌으로 그죠. 앨범 단위로 작업하는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맞아요, 믹스테이프이. 맞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가사적인 내용도 영감을 좀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미디랑 샘플링이라는 작곡법이 있는데 작곡법에서 잠깐 가사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네. 음악을 만들 때 네. 제가 이제 미디랑 샘플링이라는 크게 두 가지 작곡법이 있는데 미디는 말 그대로 그 미디라는 걸 저희 키보드를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직접 코드라든지 이런 걸 쳐서 입력을 해서 뭐 가상악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음색을 입히고 뭐 이런 걸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작곡법은 앞서 그 문화 요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막 아까 음악 장르에서 네. 그 막 좀 고전 뭐 재즈라든지 뭐 소울, 펑크 이런 음악에서 샘플을 갖고 와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일정한 한두 마디 네. 내지 뭐 멜로디의 라인 정도를 가져와서 네. 잘라와서 그거를 이제 조금 자신의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처음 이제 비트를 찍고 싶다 뭐 입문하는 사람들은 샘플링 기법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하면 또 좋겠네요. 그럼 저도 지금 레슨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뭐 키보드 없이 샘플링으로 음악을 만들기 뭐 이런 것도 그럼 마우스로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가르치고 있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재즈 팩트의 Always Awake 이 곡도 재즈 샘플링 있었는데 그 재즈 팩트 곡 자체가 재즈 팩트가 냈던 앨범들 자체랑 이제 Always Awake 같은 그런 곡들이 보통 다 재즈 샘플링을 사용해서 멜로디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힙합 문화에 그죠. 샘플링이. 그런 사운드를 이제 추구하려고 이제 맞아요.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저희처럼 가사 뭐 비트를 못 만들 경우가 있으면 타입 비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트메이커가 없거나 이러면 성민 씨는 래퍼만 하시니까 네네. 보통 타입 비트라는 거 사용하실 텐데 네. 타입 비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타입 주시겠나요? 비트는 이제 네. 너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타입 비트라고 이제 치시면은 정말 많은 비트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 뭐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만 받아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사를 써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믹스테이프 개념으로라던가 아니면 뭐 한 곡 한 곡씩 녹음하셔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데 이제 올리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박재범 박재범 같은 느낌의 노래를 타입 비트를 하고 싶다. 네. 거기에 랩을 쓰고 싶다. 네. 그러면 뭐 박재범 타입 비트를 너튜브에 치면 그죠. 막 많은 비트메이커 엄청 많은. 네. 그 중에 제가 막 골라서 네. 사용하는 거죠. 네. 주로 누구 타입 비트를 선호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에이셉 라키 타입 비트를 많이 찾아봤던 디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믹스테이프 만드실 때도 네, 거의 그래서 에이셉 라키 그런 또 제가 그 세대 래퍼들을 좋아해서 네네네. 그런 사운드를 또 좋아해서 많이 디깅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처럼 뭔가 좀 뭐 제가 뭔가 음악적인 비트적인 네. 능력이 조금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비트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보통 영감을 영감 받는다는 게 좀 기획 네, 맞아요. 기획 컨셉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타입 비트에다가 마음에 드는 타입 비트를 가져와서 거기다 좀 가사를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예명도 만들고 네. 가사적인 영감도 받고 네. 비트도 뭐 비트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비트가 아니면 비트 메이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타입 비트에서 노래를 가져와서 사용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면 이제 믹싱이랑 마스터링이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음향 제작과에서 보통 작업을 하는 일인데 보통 믹싱이라는 게 좀 믹싱이랑 마스터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믹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녹음도 받잖아요. 그죠? 성현 씨가 래퍼고 제가 엔지니어면 이제 뭐 스튜디오 가서 이제 노래를 만든 걸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녹음을 받아들이고 성민 씨가 녹음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해서 그 곡을 조금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을 믹싱이라고 해요. 그렇죠? 믹싱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을 믹싱이라고 하고 그때 그걸 저희가 요즘 음원 사이트나 뭐 믹스테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믹스테이프에서 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을 조금 키우는 그런 과정을 마스터링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 믹싱이랑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거친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는 거죠. 좀 유명한 트렌디한 음악들은 좀 오토튠 뭐 이런 좀 신선한 시도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도 믹싱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믹싱을 통해서 뭔가 내 음악을 조금 더 뭐 원하는 컨셉, 의도대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스터링까지 간 다음에 음원을 이제 발매를 하게 되죠. 유통을 하는 과정이 이제 뭐 성민 씨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유통할 수도 있는데 그 음원 유통 방법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유통사라는 걸 중간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사라는 걸 뭔가 그 아티스트와 이제 뭐 그 음원 사이트 뭐 멜땡, 벅땡 뭐 이런 그 사이에 유통사가 그 사이를 조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유통기한은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계약 내용 안에 유통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유통사마다 조금 뭔가 이게 유통사가 음원 사이트에 저희가 노래를 내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저희랑 아티스트랑 유통사랑 뭐 2대8 내지 7대3 이렇게 나눠 먹는 시기예요. 유통사가 유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그 노래에 대한 지분을 살짝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그 계약 내용이 있어요. 계약 내용이 뭐 2년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데 뭐 그런 유통사마다 조금 다른데 근데 유통사랑 음원 사이트는 조금 달라요. 유통사 뭔가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뭐 농장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바나나를 농장에서 만들어 생산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뭐 아. 도매라든지 아. 뭐 소도매 도소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이 단계 그런 걸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티스트부터 음원 사이트 멜땡, 벅땡, 뭐 집땡 등등 네. 여기까지 나가기 유통되기 전까지 네. 그 가운데 거쳐가는 아티스트랑 음원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가 유통사인 거죠. 오. 그래서 뭐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네. 유통사마다 조금 다른데 유통사에서 뭐 보통 2년 계약 정도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저희가 노래를 계속 음원 사이트에 올려놓겠다 네네네. 하면 이제 그냥 연장. 그냥 그 따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사마다 뭐 인디 락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힙합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앞에 과정을 거쳐서 노래를 만드시고 유통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유통사를 조금 찾아보셔서 그 유통사의 색깔에 맞는 음악들을 저도 이거는 잘 몰랐는데 네네. 설명이 진짜 엄청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뭐 잘 몰라갖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원 유통을 한 경험이 좀 몇 번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음원 유통을 하게 되면 음원 수익이 보통 2번 들어오거든요. 그 음원 저작권 협회라는 곳에서 한 번 들어오고 유통사에서 또 한 번 들어와요. 좀 짭짤하신가요? 짭짤은 안 하고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밍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곡 2개를 준비했는데 런치팜팜이라는 곡과 봄이 온 줄이란 두 곡을 준비했는데 런치팜팜은 장르가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장르가 어떻게 되죠? 런치팜팜은 이제 트랩이죠. 트랩 트랩 장르. 장르. 네. 트랩 뮤직이고 네네. 가사적인 내용은 가사적인 내용은 네. 사실 가사는 되게 진정성 있어요. 네. 저희 가사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뭐 밥 먹다가 한번 이런 곡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 이런 트랩의 느낌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곡이. 근데 가사는 또 트랩을 조금 그죠. 저격하는 네, 그죠. 살짝 트랩, 그런 네. 내용이 살짝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뭔가 그 공연을 위해서 네. 좀 만들었던 네. 곡이다 보니까 좀 네. 트랩적인 느낌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런치팜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민 씨, 이게 헤드폰 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네, 직접 불러드립니다. Yeah. Running 알람이 떠올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갈 타임 Running 달릴 거야 빨리 일만 사는 애들은 나라서 튕길 거임 신림동에서부터 옥탑방 마음 거쳐 산중면 노이까지 돌고 돌아 멀리 왔지 도식을 할 때부터 내 옆을 지켜주던 YC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지 Make it do it 뭐는 처음 쉽지 근데 너네들 내게 나를 맞춰야 돼 굳이 Make it funny 넌 즐기면 사니 그래서 가슴 내용이 딱 그 정도인 거니 Seven o'clock 늦기 전에 on the top 한 계단씩 올라가면 무너지랴 고지가 보인다고 떨지 마라 호들갑 우린 그저 하던 대로 keep going to the top 드럼, 베이스, 런치, 팜팜 저기 트랩보이들 모두 총알 한 발 탕탕 에이 쿵 하고 찍어버려 해머 펀치라인 Let me see you 이건 노랑 쇼타임 Drum, bass, 런치, 팜팜 저기 트랩보이들 모두 총알 한발 탕탕 에이 쿵 하고 찍어버려 해머 펀치라인 너랑 쇼타임 Girl, I'ma drop two in my city chillin' with my homie 챙기자고 우리끼리 난 매일매일이 생일인 것처럼 행동하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으니까 에이 스위치레인 다 꺼져줄래 8차선을 점령 빛이 날 비춰 기침한 새끼들 다 변명 뿐이던데 그래서 들어보면 싹 다 구리던데 그래서 고마워 여긴 너무나도 꿀이던데 오케이 난 절대 물러서지 못해 지금 또 내 옆에 형제들과 긴긴 밤을 지새 원해 더 많은 것들을 원래 Yo 내 패가 한때 치어도 절대 죽지 않아 내 돈과 꿈과 생각들을 모두 걸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모두 빠져나와 오스의 베이스에 맞춰 춤을 춰 머니 댄스 Drum, bass, 런치, 팜팜 저기 트랩보이들 모두 총알 한발 탕탕 에이 쿵 하고 찍어버려 해머 펀치라인 Let me see you 이건 너랑 showtime Drum, bass, 런치, 팜팜 저기 트랩보이들 모두 총알 한발 탕탕 에이 쿵 하고 찍어버려 해머 펀치라인 Let me see you 이건 너랑 showtime 뭐 이런 노래입니다. 뭐 이런 느낌 네네. 트랩? 전형적인 그렇죠, 트랩 전형적인 느낌이요 네. 하이에 잘게 쪼개지는 거 지금 들리시죠? 이런 게 트랩 비트, 전형적인 트랩 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곡이 또 네. 있죠. 태현 씨 네네. 한번 곡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사랑 노래를 네. 조금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런 런치 팜팜 같은 경우에는 팀곡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공연곡이라서 좀 신나는 분위기의 네. 곡을 했던 거고 그 두 번째 곡 네. 봄이 온 줄은 개인적인 제 혼자 이제 제가 개인으로 낸 음악인데 피처링 훅 부분에 네네. 피처링으로 보컬 분이 좀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 샤라웃 이런 거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네. 쓰셔야죠. 네. 저희 피처링 해줬던 샤라웃 차민재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민재 씨 조금 많이 갖다 쓸 보고 테니까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고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작업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작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음악 제작기는 저희가 그 가사 내용이 썸 이렇게 남녀가 썸을 타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는 썸인 줄 알았는데 여자는 썸이 아니고 그냥 친구였다. 이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살짝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랑 노래네요. 그런 느낌인데 좀 전형 그냥 그런 썸이었는데 썸이 아니게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가사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걸 조금 밝은 느낌으로 네. 좀 풀어내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밝게 네. 한 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온 줄 들려드릴게요. 예, 에이. 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 어김없이 작업실에 올라온 작품 요즘엔 집중도 안 되고 자주 시간들이 늘어만 가 자꾸 그런 도중 문자 하나가 도착 뜬금없이 너가 내게 뭐하냐고 묻자 아무렇지 않게 답을 보내면서 너의 연락 기다린 듯만 나를 오랜만에 입지 않던 옷을 꺼내놓고 나섰던 게 더 나을지를 정해 머리 돌리고서 내 상태 확인해 보는 너랑 갖고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내가 봤을 때 너도 조금은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만데 집까지 초대해서 나랑 밥을 먹은 게 나 혼자만 앞서 나가는 것 아니길 바래 Love, oh, love, love, oh, love, love, love 봄이 온 줄 알았어 Love, love, oh, love, love, oh, love, love, love Yeah 밤마다 기다려 너의 연락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괜히 또 연락 이 시간까지 넌 뭘 할까 술 기운을 잠시 빌려 자는지 물어봐 난 내게 많은 것은 난 바래 그저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길 원해 근데 아직 너가 잘 시간 아닌데 카톡에 이런 설명이 남아있어 왜 너의 말투 너의 표정 모든 게 다 내 머릿속을 헤집어넣고 떠나지 않나 네가 내게 추천해주었던 영화를 돌려보면 나눌 얘기거리 만들어놔 너가 잠설친다는 말 한마디에 너 몰래 또 수면한 대장바구니 넣어놔 이걸로 모자랄까 밤새 고민하면서 너만 내 구실 하나 또 만들어봐 Love, oh, love, love, oh, love, love, love 봄이 온 줄 알았어 Love, love, oh, love, love, oh, love, love, love 봄이 온 줄 알았어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봄을 저격하고 되셨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3월 달에 네. 3월 말쯤에 그 버스커가 그 한 3월 마지막 주인가 네. 그때 노래를 벚꽃 엔딩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 한 주 앞선 그 주에 이제 버스커를 네. 앞지르기 위해 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네. 곡도 냈잖아요. 네. 두 곡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뭔가 앞으로 낼 곡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원 사이트에서 올드 클로우즈 혹은 너튜브에 또 올드 클로우즈라고 쳐주시면 그쪽에 이제 노래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밍 많이 해주세요. 네네. 수면한데 센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근데 디테일하네요. 아무래도 그 가사가 수면한데 뭐 이런 건 다 흔히 그래요? 네. 흔히 뭐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네. 여자친구 위해서 그런 거 수면한데? 네. 챙겨주고 이러신 적 있지 않나요?
수면한 데는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꿀잠을 자시는. 그 저 힙합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디스. 그죠. 그쵸. 디스 제가 말씀을 디스. 안 해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디스라는 게 있는데 디스전, 뭐 네. 쇼미더머니나 네. 이런 고등래퍼에서도 했나요? 그걸 보시면 좀 알 수 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아티스트들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를 조금 하는데, 이게 제가 철없을 때, 네. 제가 음악을 처음 할 때 네. 작곡을 처음 배웠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네. 음악을 한번 내보자고 말씀을 유통을 유통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집어치워 같은 경우에 네. 무슨 곡을 해야 될까 이제 컨셉을 잡고 기획을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해서 저는 원래 크러쉬나 자이언티 같은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음악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시네요. 그때 당시 처음 유통했을 때. 그쵸.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점점 자이언티나 크러쉬 같은 그런 살랑살랑한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집어치워도 트랩이거든요. 트랩 장르인데, 그 트랩 장르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 크러쉬랑 자이언티 같은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한 좀 오래 만나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제 그 바람을 피셔서 근데 어쨌든 또 사랑에 관련된.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걸 현장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첫 유통곡이 디스곡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아웃풋이 바로 온 거죠. 그쵸. 그때 영감이 갑자기 영감이 확 받아갖고 그 영감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철없을 때 만들었던 거라 저도 이게 한 16년도쯤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저는 됐네요. 그때 그 당시에는 랩을 할 당시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작곡이란 걸 비트메이킹. 해보고 싶어서 배워봤던 건데, 그래서 음악을 이걸 내리려고 지금 하는데 계속 연장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사 연장이 계속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노래를 내리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내리기 전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뭐 힙합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다가서는 시간이 된 것 같나요? 오늘 정말 유익한 근데 진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배운 게 많아서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컴다운은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라서 그 유통 사이트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힙합에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했었는데 도움이 됐을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이리얼 캠퍼스는 매주 월화수목금 브리즈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양한 대학생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